자, 12번 어법 문제 같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천일문 어순 변화 요거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 있는 타겟 문법 있는 걸로 조금 추려보고 서술형은 틀을 못 잡는가 싶어서 일단 최대한 많이 배열 말고 활용으로 문제풀이를 될 수 있게끔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ABC 형태보다는 1번부터 5번까지 밑줄되어 있는 게 조금 막막하잖아. 왜냐, A, B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슬쩍 보면 대시냐, what이냐, 뭐 B의 necessary냐, necessarly냐 이런 것들은 의도가 조금 보이는 애들로 나와 있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됐을 때 복합적으로 문맥까지 이해를 하고 조금 더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glands에서 밑에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비샘을 얘기를 합니다. So glands are so complex and are affected by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and 세모할게요, 여러분. 자, 곧 천일문에서도 나옵니다. 등위 접속사 나와서 병렬 구조 나오면 주어는 똑같다 그럼 당연히 생략되고 본동사가 나열이 될 수 있어요. are 얘가 첫 번째 verb 1이고요. 그 다음 뒤에 샘을 분비샘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영향받는다라는 verb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샘이라는 건 너무 복잡해서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by 플러스 행위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그냥 안 줍니다. so that 구문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So many different things니까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나 것들이 있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투부정사 하는데 지금 어려울 수도 있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야 보다는 1번을 걸쳐보면 simply라는 부사가 나와 있잖아. 얘의 기능을 아셔야 돼요. 부사가 나왔으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을 우리가 애초에 잡았잖아. 대절 속의 이시 가주어의 역할이고 그 다음 투부정사 우리가 진주어로 구분을 했으면 해석 순서야. 이 화살표는 투부정사 하는 게 뭐 할 수도 있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simply는요 투부정사 수식하려고 사이에 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아니면 간략히 목록화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거를 what절 나와요? harmful까지 괄호 and 하시고 또 what절 나와요? 끝까지 beneficial to them까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1번의 simply의 기능은 투부정사를 결국은 수식을 하려고 여기에 사이에 껴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틀을 접으면 분비샘이란 너무 복잡해서 그 다음 너무 다양한 것들 요인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 할 수 있어? 무엇이 해롭고 그 다음 그것들한테 어떤 게 이롭고 좋은지를 간략하게 목록화하는 거에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서 갑니다. 얘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리고 나서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all이 나오면요. all 뒤에 명사의 수일치. 영어 계속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복합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명사 보면 수일치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면서 푸시면 도움이 될 거다. 자, 명사 오브 명사 이렇게 나오는데 all 오브 부분의 오브예요. 그러면 얘는 사실상 2번이 ing라는 준동사가 아까 1번처럼 부사에 쓰임이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 얘가 준동사라는 거는 얘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문장에 동사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봐. requiring minerals to produce부터 job 있는 마침표까지 본동사로 쓸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to produce 투부정사로 묶이고 jobs까지 다 묶이기 때문에 2번인 require 얘가 뭐의 기능을 했어야 돼? 동사의 자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현재형으로 했을 때 수일치는 glands s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원형의 require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붙였어야 된다.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건 2번입니다. 되셨죠? 우리 신체의 모든 분비샘들은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자 호르몬 일단 생성하고요. 그 다음 그 호르몬들의 특정한 업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수행하기 위해 뭘 필요로 한대? 미네랄들을 필요로 한대요. 여기까지 의미 되셨죠? 그리고 나서 3번으로 이렇게 건너갈게요. 자, 3번 앞에 보셔야 돼요. 어법상을 요구하는 유형들은 일단 해석부터 파고 들어가면 본인의 해석에 본인이 꼬일 수 있어. 그러니까 형태부터 먼저 걸러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독해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앞에 보면은 and라는 등위 접속사 또 있죠. 그러면 얘가 병렬 구조로 연결이 형태에 맞게 되는 거야. 품사는 품사별로, 3번은 대절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터 우리가 마침표 있는 hampered까지가 묶이겠죠. 그래서 시작이 다행히 두 줄 위에 this means에서 앞에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요 대절 이하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라는 틀로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that the nerves, tissues, teeth부터 어디까지 deficient 여기까지가 첫 번째 목적절이에요. 5원. 그럼 목적절이 접속사 대절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된다는 거겠지. 즉 무슨 말이야? 접속사 대신지 내가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접속사 대신 앞에 선행사거리 필요 없지, 뒤에 문장만 완전하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their functions, 그것들의 기능들이 will be greatly hampered에서 be hampered, 방해받는 거.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빠진 목적어라든지 주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절의 접속사 기능도 맞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보시면 if절 있어요. 괄호로 묶으면 돼요. 자, 접속사 if가 나오면 특히 이렇게 컴마돼 있으면 우리가 부사절이라는 건 캐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부사절의 if에서는 조건인지 가정인지 구분하기 위해선 동사의 시제부터 판별을 하셔야 돼요. 시제 봤더니 뭘로 돼 있어? is, not으로 돼 있죠. 현재형으로 돼 있다는 건 조건의 if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형태도 어떻게 돼 있어? will로 주어졌다. 만약에 가정이었으면 would, 우쿠슈마 이런 애들이 나왔겠지. 그래서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그냥 팩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결국 become 다음에 ed 형태의 pp인 과거 분사냐 능수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분하라는 거야, 너네 보고. 그럼 주어는 간략해. eventually 빼니까 the glands에서 그 분비 샘들은요. 어떻게 될 거야? 영향을 준다고 했어? 계속 영향 받는다고 했어? 영향 받는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ed의 형태도 들어갈 수 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쭈르륵 얘기가 나와요. because부터 볼게요. Because the body obtains minerals through the food. 자, because부터 그냥 묶을게요. 대시 보입니다. That is eaten까지. 그리고 여기도 because절 범위가 여기서 닫혀요. 그래서 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큰 틀을 먼저 잡자면 it이 또 가주어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대절 딱 봐도 길겠죠? 대절이 진주어의 접속사로 나온다. 그래서 eaten까지 먼저 해도 되고 so가 있기 때문에 끊어서 하는 것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일단은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대절 이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because 벌려놓은 거 정리하면 the body, 신체가 뭘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이 어떻게 돼? 흡수가 되는 거야. 얻는 거야. 근데 어떤 음식인지 대절이 설명하고 있죠. 대 뒤에 봐봐. 주어 빠졌기 때문에 얘는 뭐야? 관계대명사. 빠진 애 넣으면 되거든요. 주격입니다. 주어가 빠져서. 그래서 체크 추가적으로 하자면 선행사는 봐봐. 먹는 게 아니라 섭취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사 누구겠어? 음식이겠지. 그러면은 음식에 관한 거니까 여기 문법적으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주격관계대명사에서는 뭘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다. 수일치 제대로 했는지. 선행사에 맞게 수일치가 됐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땡큐하게도 5번의 근거가 돼요. 왜냐? 진주어 내에서의 주어가 fresh, raw food라는 애거든요. 얘가 기준이야. 그럼 음식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흡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B가 eaten과 함께 수동의 의미로 존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 틀로 일단 어떤 걸 타겟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되셨죠? 벌써 졸리면 안 돼. 원장님은 시키셨어? 나는 집중 못하거나 멍 때리거나 하면 이제 바로 해보라고 시키거든. 싫어. 지우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아, 생긴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인신공격하지 않아. 어? 표정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시무룩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괜찮아? 적응 기간에는 조금 살펴볼 거니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저 선생님이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니네는 응? 이제 1대 다수라고. 자 16번으로 갈게요. 요것도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인데요. 첫 번째 줄 문장이 1번 타겟 문장인데 that 보면 우리가 많이 푼 사람들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맞는지 파악하라는 거겠다라고 예상이 갈 수가 있겠죠. 자, when절 묶을게요. when부터 earth까지 있습니다. When you plant a rose seed in the earth에서 장미 한 송이의 씨앗을 우리가 지구에서 심을 때, 그러니까 장미 심을 때 we notice,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대절의 내용을. 그래서 notice라는 동사의 목적절로서 1번은 접속사 대시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접속사 대시 되려면 얘는 뒷부분에 문장 구조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불완전 이런 거는 주어나 목적어의 범위는 전치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들이 잘 꾸려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은 우리가 문장 형식을 알고 있다면 얘 이 형식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있지. 4형식이다. 이렇게 됐을 때 완전한 문장으로 취급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뒤에 봐봐. It is small 했을 때 이시 얘기하는 거는 그 장미 씨앗을 얘기하는 거겠죠. 걔가 어떻대? 작대? 라는 이 형식 문장이잖아. 그래서 얘는 완전한 문장을 뒤에서 이끌었기 때문에 접속사 대수로 기능이 가능하다. 단독으로 뭐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생략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문장 해당되는 것으로 볼게요. We treated에서 treat 동그라미 할게요. A, as 동그라미 할게요. B.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의 씨앗으로만 대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뒤에 컴마 있죠? 컴마 ing 구문 나오고 전제가 접속사가 일단 없어 얘들아. 그 다음 주어도 생략됐지? 근데 ing로 시작됐으면 어떤 걸로 안심하고 취급하면 돼? 분사구문으로 취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 뭐 하면서 그 씨앗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 취급을 하냐면 giving it 그거 걔한테 water and nutriments에서 물과 영양분을 주는데 어떤 영양분인지 2번이 지금 얘기가 하고 있어. require the seed니까 그 씨앗한테 뭐가 되는 거야? 필요가 되는 영양분 때 맞춰가지고 주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의 기능은 과거 분사예요. 누구를 수식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과거 분사라는 건 종류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있기 때문에 능수동을 기준을 찾아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키포인트겠지. 됐어요? 그래서 그 영양분은 자기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구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ing가 아니라 ed 형태로 수동을 가르쳐준 거다. 됐죠? 그리고 나서 3번으로 갈게요. 3번이 지금 우리가 천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도치입니다. 여러분. 자, 부정어, nor, 뭐뭐도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어가 일단 문장 시작하는 세미콜론 다음에 세 문장 시작했잖아. 부정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뒤에 어떻게 돼야 된다? 순서가 바뀌는 도치가 됐어야 된다. 그럼 시제에 맞춰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엔 두더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 누구겠어 기준이? 위에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슬쩍 보면 we don't contain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수일치를 맞춰주면 됐었지. 만약에 does라고 되었으면 수일치가 안 된 걸로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여기까지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비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걔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발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지도 않는다. 그 씨앗을 탓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용아 왜? 나 수업하고 있었는데 왜? 왜 이랬어? 아니? 아니라고. 지용아 괜찮지? 응. 내가 이번 시간에 이름을 외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일단 민건이 외웠고 지용이 외웠고 리안이 외웠고 응. 자잘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됐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3번에 두도 앞에 있는 부정어의 어순 때문에 도치가 돼서 수일치 뒤에 있는 주어와 맞게 됐다.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또 역시 앞에 and라는 등위 접속사 있어요. 그러면 뭘로 병렬 구조의 기준이 되는 애를 찾아가지고 의미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병렬 구조나 조동사 같이 기본 개념이 쉬운 것들 있지. 이거 누가 몰라 하는 것들이 어려워져. 왜냐면 결국은 출제자는 문맥을 파악하면서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병렬 구조도 원리는 쉽잖아. 등위 접속사 and, but, or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앞에 형태에 품사를 맞춰주든지 아니면 기능을 하는 형태랑 맞춰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도 길어지니까 이 ing가 꼭 어떻게 출제자는 너네들한테 속아 넘으려고 똑같은 형태를 줘요. 근데 문맥을 파악을 하는 걸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맞네 하고서 여기에 낚인다는 거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왜 틀렸냐? 결론적으로 얘의 역할은 본동사로 돼야 되는 자리예요. 자, we stand in wonder at부터 괄호할게요. process까지. 자, 뒤에 있는 taking place 이 부분은요. 앞에 있는 process를 수식하고 있는 ing로 취급해도 됩니다. 발생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벌브야. 그리고 놀라고 그 다음 주고 있는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라 뭘 하냐면 그때 놀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네 해서 식물한테 뭐가 그 식물이 각 단계에 뭐 씨앗을 심었어. 그럼 새싹이 나고 그 다음 꽃이 펴서 열매를 얻는다. 이런 것들 있지. 그게 무슨 과정이야? Each stage of its development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맞게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줘야 되겠지. 조금 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땅이 말랐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뭘 제공해야 돼? 간단하게 물을 넣어야 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giving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 give로 본동사화를 시켰어야 돼요. 요런 게 문맥까지 요구를 해서 말이 되느냐 하는 거겠지. 놀란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볼게요. 자, 5번에서는요. It seems to be 해서 투부정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역시 가주어 진주어 나와요. 아마 고2 수준으로 내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주어 진주어, 복합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깔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투부정사 역시 여기서도 보면 ly로 끝났고 예외적인 애가 아니잖아. 부사예요. 그래서 constantly 계속해서 어디에 있냐면 자 to be가 뒤에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 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부호로 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과정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아까처럼 투부정사를 수식하는 걸로 문맥이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됐나요? 그래서 constant 들어가면 형용사 자리가 들어갈 게 없어요. 여기서는.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쭈룩 연결이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법이기 때문에 문맥 필요한 것만 부분별로 얘기를 했어.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살짝이라도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됐나요? 그러니까 주구장창하니까 이렇게 눈이 감겨.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으로 갈 거냐면요. 19번이요. 철학에 관한 거.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소재가 어렵고 까다로운 건데 자 일단 1번은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도치가 또 나와요.
자, 컴마 for example 보이시죠? 연결어 나왔는데 앞에 문장 시작이 뭘로 돼 있어? 전치사로 시작되는 부사구로 돼 있습니다. 요렇게. At the bottom of a science. 여기서의 bottom의 의미는 물리적인 바닥이 아니라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의 아예 그 뿌리와 근본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앞에 투가 났으니까 도치가 된 거예요. 도치는 우리가 뭘 해야 돼? 뒤에 있는 주어와 수일치를 해야 되겠죠. 다행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주어 questions예요. 복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are의 형태 맞다. like부터 time까지에 관한 거 아니면 so on까지 묶어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다 like가 데리고 온 questions의 예시 질문들이다. 이걸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are 있는 거는 뒤에 수일치의 도치 구문을 알아채셨다면 맞다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2번의 질문으로 갈게요. 2번으로 갔을 때 시작 문장이 on 바로 뒤에요. 놀랍게도. 자, 체크할 거. 자, don't stop 나왔어요. 근데 stop은 준동사의 까다로운 애겠죠. 투부정사도 되고 그 다음 뭐도 돼? ing도 돼. 둘 다 되는데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해석을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투부정사 내용 보니까 consider at the bottom questions like these. 이 like these는 위에 우리가 묶었던 과학의 법칙이란 뭘까, 시간이란 뭘까라는 원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질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 근본에 있는 질문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기 위해서 하던 일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이거예요. 왜냐? since가 나왔기 때문에 since부터 다시 괄호 열게요. 디즈에서 투부정사 괄호 표시한 걸 닫아줘도 돼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지금? 아이펜슬과 아이패드에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글씨가 개판일 수 있거든? 그럼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 필기 안 되고 그러면은. 알겠지? 그래서 since절 이해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보통은 그걸 다시 고려해보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진 않는다.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since 부분 봐봐. 자, 어떤 애가 걸려있냐면 밑줄 칠게요. are, bg, ing 나와요. bbg, ing 구문 나옵니다. ing 하느라 뭐하다?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데이가 얘기하는 건 scientist, 과학자들이니까 얘 since는 시간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 이유의 since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뭘 하는데? 과학에다 쏟는데, 그 쏟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어떻게 한 거야? 이미 헌신적으로 하는데 바쁜 것 때문에 굳이 이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파고들어 안 파고들어? 안 파고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셀프는 앞에 있는 과학의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강조의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면 우리가 지칭하려는 명사의 수일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 그 자체에 그것을 향한 연구를 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언스가 수일치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3번 넘어가면 has라는 동사 나오고 and가 나왔어요. 그러면 병렬구조 하겠지. 그럼 병렬구조에서 뭐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냐? 주어가 딱 봐도 philosophy 요거잖아. 그래서 추상명사로 취급하고 학문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started with 뭘로 시작을 한 과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본동사 첫 번째 과거형 나왔습니다. 뭘로? The great Greek philosophers.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뭐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애들, 아리스토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로 시작이 된 거 사실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나서 has evolved는요. 얘한테 수일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시제. 그 다음 추가로 능수동까지. 요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럼 일단 그 철학이 지금 단수 취급으로 했기 때문에 수일치는 일단 통과됐어.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봐봐.
evolve는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잖아. 근데 뭘로써 지금 발전이 됐냐면 a kind of conversation through the ages에서 ages는 나이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대들, 즉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지나면서 어떤 종류의 소통으로서 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두 시대에 걸쳐서 발전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다? 능동의 현재 완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 현재 완료로 끝났어. 그럼 기본값은 능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겠죠. 되셨죠? 그래서 3번도 수일치와 능수동 시제까지 검진했을 때 틀린 게 없다. 그리고 나서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 앞에 컴마 있고 관계대명사 하면 계속적 용법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지칭하는 선행사가 올바르게 매칭이 됐는지부터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문장이 for example부터예요, 여러분. The question, what's knowledge, what's asked b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and 보이십니까? 세모해 주세요. 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같은 그 질문은 이미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토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야? 질문을 받아온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답입니다. 여기서 answers는 명사로서 그들이 돌출해온 결론이나 답들을 얘기를 해요. 그들의 답은 언제 이 중세 철학자들한테 의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토론을 해왔어.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로 계속. 그리고 나서 자,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일단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과 그 다음 선행사를 지칭하고 싶은 그 대명사 역할까지 하고 싶어서 1+1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치? 두 단어 쓸 듯이 한 단어로 대체하겠다의 기능이야. 근데 뒤에 봤더니 또 answers가 나왔지. 우리 바로 윗부분에서 나왔어. answers가 대답하다야 답이야? 답변들. 명사예요. 그럼 누구의 답들이 지금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그 철학자들에 의해 또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됐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결국은 뭐야? 이 앞에 있는 중세시대 철학자들이 선행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철학자들이라고 사람이네 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의 대답이기 때문에 whose 이렇게 됐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주 안 나와서 낯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5번 what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어가요. 이제 시대 흐름 끝나고 17세기, 18세기 가서 이제는 어디로 나와? contemporary, 현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인데 어떤 철학자들인지 후절이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address question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도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출하려고 하는 현대사회의 철학자들은요. will have one eye on 해서 이때의 eye는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뭐겠어? 자기 생각의 관점이겠지. 관점이라든지 의견과 같은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지. 근데 뭐에 대한 거냐? on this history니까 이 역사, 즉 과정은 위에 나왔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중세, 17, 18세기, 현대까지. 그걸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another 뒤에 I가 생략돼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해버린 거야. 뭐에 대한 것도 가질 수 있어? what절 이하인 것. 그래서 he is,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대인들 얘기해요. contemporaries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 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5번의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는 이유. 첫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누가 역할할 수 있어? 명사의 카테고리에 걸리는 애들. 명사의 카테고리. 관계대명사 what은 깍두기와 같아서 일단 앞에 선행사와 뒤에 불완전하고 이런 것들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얘의 큰 특징은 뭐야? 역할이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what절에 자리 맞고 saying 뒤에 체크해주세요.
불완전해야 되잖아. 관계대명사 워시를 확정을 받으려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때 what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보냐면 리딩은 곧잘 풀었던데 그래도? 저기 서술형으로 가보자. 42번이요. 배열 이런 거는 이 정도 레벨 됐으면은 눈치껏 잘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같이 해야 되는 건 조건에 맞게 결국은 영작을 원하는 문장 요거를 할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조건들이에요. 서술형 고등학교 내신 이런 것도 챙길 때 서술형, 논술형 이런 거 다 내잖아. 조건에 안 맞으면 1점이라도 0.5점이라도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려고 해? 깎으려고 해. 난이도가 쉬우면 그냥 통째로 3점, 4점, 6점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 조건. 일단 none of 하면 16단어를 꼭 내가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none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돼. 근데 문제는 해석이 주어져 있으면 해석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일단 우리 none of 부정주어 형태에 나올 수 있는 거 부정어의 of가 나왔잖아.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주어 자리니까 부정주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 none of 지용 무슨 뜻일까? 여기 해석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봐. 않을 것이다. 뭐도? 뭐뭐도. 그러니까 none of가 뒤에 사람을 데리고 오면 뒤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선 지금 있다면에서 한번 끊기잖아. 그리고 당신의 어떤 아이디어도 어떤 뭐뭐도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야? 당신의 어떤 아이디어도 않을 것이다 라는 주절이 앞에 나온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앞부분 묶을게요. 당신이 당신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가지고만 있다면 이 부분은 뒤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 당신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너의 아이디어로 가야 되니까 your ideas가 나오겠죠. 이미 부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동사형까지 부정형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어도 나는 뭐 해야 돼? 바꿀 거다 라는 will change 요거를 썼어야 돼요. 근데 뭐를 바꾸냐? 세상이요. the world. 그리고 나서 뭐뭐 한다면 이라는 뭘 써줘야 돼? 부사절에 나올 수 있는 거? 조건. 조건에 뭐? if 얘들아. 응. 그랬을 때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if 이 부분 볼게요. if절을 이제 완성을 해야 돼요. 너가 갖고만 있으면 이렇게. 그럼 주어 나와야 되겠지. you 나오면 되고. 그 다음 갖고 있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갖고만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낫겠지? 여기서부터 볼게요. 당신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가지고만 있다면 했을 때 지금 써야 되는 동사의 형태는 다행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를 가지고 할 거야. 그럼 keep을 그대로 쓰냐? 라고 했는데 너의 머릿속에서 담겨있는 거 쉬운 부분부터 완성을 해볼게요. inside of your head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부분에 동사의 원형 형태가 나왔을 때 요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너가 keep them inside of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능수동을 또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서 우리가 푸는 입장에서는 이제 뭘 틀을 조금 잡았다 하면 단어 수를 세울 수 있겠지. 민거나 몇 단어야? 넌부터 했을 때?
그러면 굳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완성이 된 거다. 되셨나요? 좀 많이 주어진 편이에요,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학교나 막 이런 특목고나 이런 게 돼 있으면은 정말 기본적인 단어만 맞춰서 줄 거야. 해석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서술형에서 조건과 단어 수가 나왔으면 오히려 단어 수 세는 게 본인한테 힌트가 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43번 갈게요. 자, 43번. 자, 일단 우리말과 같은 패턴인데 조건이 조금 더 디테일해요. 번호 달게요. 열쇠 단어가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너무나 땡큐하게도 어떤 구문 쓰라고 주어졌어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때 강조 구문. 일단 필요시 어형 변화는 나보고 영작하라는 거구나. 배열 아니구나.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조 구문은 it 비동사, 대절 이렇게 꾸려져 있고 이 안에 밑줄 부분이 강조할 걸 꺼내는 거겠지. 해석 자체가 티가 나요. 대절이야는 바로 강조할 부분이다. 위로 보면 되잖아. 자, 안정되게 유지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온도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이다라는 시제에 맞추면 되니까 it is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 온도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도인 뭘 쓰면 돼? The temperature. 근데 어디? 몸속 깊은 곳에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끌어오면 됩니다. Deep inside the body까지.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능수동 결정할 수도 있어요가 바로 이 문제에 적용이 되거든요. 대절 내에서 빠져나간 거잖아, 강조하는 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뭐를? 온도를 기준으로. 그럼 온도는 지가 유지하는 거야, 되어야 되는 거야? 되어야 된다라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요것도 한번 살짝 꼰 거겠지. 그래서 대절에 얘가 바로 안정되게 유지되어야 되니까 must라는 조동사 써주고요. 그 다음에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형태인 be kept가 나와야 되는 게 포인트였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안정적인이라는 stable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쇠 단어 맞는지 내가 제대로 쓴 건지 아니면 가끔씩 똑같은 동사 놓치기도 해. 실수 중에서. 그런 잔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 검토까지 훈련이 돼야 돼. 되셨나요? 요렇게. 그럼 봐봐. 제목. 요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까지 한번 볼게요. 제목을 쓸 때 너무나 고맙게도 첫 번째 문장 밑줄 쫙 칠게요. It's vitally 부터 쫙. 베스트까지가 주제문이에요. 또 같은 구조 나왔어. 이때이긴 한데 강조가 아니라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 대절이야 건 정말로 뭐야 돼? 중요하대요. 그래서 대절 시작하자마자 복합관계에서 나온 거 보이시죠? wherever, 고까지. 그 다음 whatever부터 어디까지냐? to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뭐는 체온은 어떻게 돼야 돼? 유지가 되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 at the temperature at which 보이시죠? at which에 세모해주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앞에 temperature를 수식합니다. Our enzymes work best. 우리의 요소가 뭐 할 수 있는 거? 가장 최고로 작동하고 작용할 수 있는 온도로 유지가 되어야 돼. 그럼 결국은 뭐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체온 유지의 중요성.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로 해야 돼? 전치사 오브 나왔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라는 봐봐. 본문의 어휘를 사용하고 변화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이 maintained라는 수동태를 어떻게 하면 돼? 동명사화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maintaining 써주고 그 다음 뭐를 유지해야 돼? 사람의 체온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body temperature.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내용 파악까지 서술형은 했다.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은 실수가 있을까봐 그런 거지 다 주어지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빠르게 봐볼게요. 47번 찾아주세요. 분사구문.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거나 아예 틀이 안 잡히는 구문 위주로 골랐어요. 분사구문도 은근히 많이 힘들어하는 타겟이어가지고 봤는데, 자, 이 부분 보면 앞에 분사구문을 사용해달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11단어로 복수정답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분사구문, 가르치는 일을 찾지 못한 이유가 분사구문으로 가요. 그리고 그가 직업을 옮겼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해도 돼. 내가 분사구문과 주절을 구분을 하는 것까진 돼. 그럼 자기가 편한 거 먼저 쓰면 돼. 앞에 이미 고정을 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가 옮겼다. 뭐 할 수 있어? He drifted into 뭐를? 글 쓰는 직업으로 a writing career. 요렇게 주절 완성시키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분사구문은 뭘로 시작한다고 고정이 되어 있어? ing로 되어 있는다고 했지. 그거를 조금 노렸어. 왜냐? 가르치는 일을 찾았대, 못 찾았대, 못 찾았대 라는 뭐가 있어요? 불가능에 unable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앞에 분명히 being은 생략돼 있을 거야. 원리적으로. 그가 결국은 못 찾았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뭐가 남겠어? being은 생략될 수 있으니까 unable 이라는 형용사로 시작해요. 근데 뭘 못한 거야? 찾는 거. 그래서 to find.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해당되는 뭐가 들어가겠다? teaching work가 들어가요. 그래서 세보면 11단어. 아니 12단어로 넣어줄래? 그러면은 being을 살렸어야지. 이렇게 조건이 어떤 단어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됐나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9번으로 갈게요. 자, 도치도 있고요. 가정법도 있어요. 그래서 골랐어요. 자, 첫 번째 조건 단어 수 12단어로 제한. 두 번째 head로 시작한다 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섞여 있냐면 if가 생략된 가정법이라서 if 생략하면 뭐 해야 돼? t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도치가 된 거예요. 그럼 head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 실질적인 주어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head예요. head. 어형 변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깔려있고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셀리가 끝냈다면 이 부분이 가정입니다. 근데 포인트 잡아주세요. 어제의 세모, 그 다음 오늘의 동그라미. 시간 변화가 있죠. 어제 끝냈으면 참가할 수 있고 참석할 텐데 실제로 참가를 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래서 가정이야. 근데 과거의 일이 현재 일까지 영향을 줬다. 무슨 가정법? 혼합가정법.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문법이 간단하게 나온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어제에 대한 거에 뭘 해주는 거야? 후회나 유감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못 끝냈다라는 그 과거의 사실을 반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had Sally 뒤에는 had pp로 나왔어야 되겠지. 그래서 Sally 뒤에 finished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그녀의 프로젝트니까 her project. 어제죠? yesterday. 여기 if 얘 자체가 생략된 가정법, 혼합가정법의 도치 이렇게 됐다. 그래서 헤드와 셀리 요 사이에 도치라고 하나만 적어주세요. if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 할 거라는 거야? 참석할 수 있을 것인데 can 그대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가정이잖아.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 could로 바꿨어야 되더라. 그래서 could attend the seminar 이렇게 됐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뭐 today를 쓸까 안 쓸까는 뭘로 하면 돼? 12단어로 추가를 하냐 안 하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까지 됐기 때문에 뭘 써야 돼? today를 썼어야지. 12단어 채워야 되니까. 되셨나요?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그래도 수월하게 풀 수는 있다. 그리고 나서 힘을 좀 내봐. 거의 날려먹을 거라고 예상을 한 55번이요. 맨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그래도 하겠다는 친구들은 쓱 훑어보면서 이거 정도는 풀 수 있다라고 섬절을 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앞에 있는 거 꼼꼼하게 풀어서 아 시간 벌써 이렇게 됐으면 55번 같은 걸 놓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쉬운데 글의 흐름을 보면 조금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휘, 문맥상 낱말의 쓰임은 안타깝게도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정확한 해석으로 빠르게 치고 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preserve 무슨 뜻이야, 건이야? 보존하다, 보관하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문장, 앞문장으로 시작하죠. Many people take numerous photos에서 엄청난 사진을 찍는데 while부터는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묶을게요. 여기까지. So while traveling or on vacation during significant life celebrity 해서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진 언제 찍어? 기념할 만한 거. 그래서 traveling, 여행. 아니면 휴가 갔어. 좋았네? 그때 찍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유튜버 만나거나 연예인 만나거나 이럴 때 찍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찍냐? 요 부분이 투부정사로 연결된 부분을 목적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에요. 사진 찍는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미래에 그 경험들,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럼 맞겠죠? 그리고 나서 벗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사진 찍는 거 그 보존하고 즐거운 일이고 내가 기억할 만한 거니까 delight 이거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글쓴이는 뭘 쓴 거야? 벗을 쓴 거야. 그렇다는 건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 상반된다, 상반된 분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So the role of photographer, 그 사진 작가, 사진가, 사진 찍는 사람의 그 역할은 실제로는 detract from, 어디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냐면 그들의 그 현재의 순간과의 행복감은 조금 이질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지고 이질감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detract from 이거는.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는요. I부터 묶어버릴게요. 어디 내용까지냐면 여기까지요. 3번과 4번은 글 구성으로 보면 왜 그 행복한 순간과 동떨어지거나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예시의 에피소드를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풀어놓은 거야. 구성 이해돼? 그럼 이제 3번 갈게요. I know a father에서 아빠 한 분을 안대요. 어떤 한 분인지 devote, 아주 헌신적으로 해. 자,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himself의 수일치는 선행사이고 주어 자리였던 a father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됐어. 그 사람이 earnestly to photographing the birth of his first and only child. 이 부분이 후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을 아냐면 심지어 봐봐. 첫 애이면서 둘째 있냐 없냐? 없어.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 거지. 외동이잖아, 외동. 그래서 자신의 첫째이자 외동 아이의 탄생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진짜 헌신적으로 그거를 남겨놓고 싶은 아빠였다는 거겠지. 춥지?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게 깔렸어. 얼마나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싶겠어.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번 lament, 얘는 애통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2번과의 패턴이야. 왜? 봐봐. The photos were beautiful. 사진 찍었어, 아빠가. 그래서 그 결과물인 사진은 아름다웠어. 벗이 또 들어가 있어. 사진 잘 나왔으면 아빠 어때야 돼? 엔드로 갔으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겠지. 근데 사진은 잘 나왔으나 아빠는
뒤에 나온 상황 이후에는 뭐 했다는 거야? 애통해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지. 왜 그런지 봐봐. Afterward he felt. 자, 일단 문법적인 걸린 거 체크는 할게요. felt라는 과거 시제가 기준입니다. 그때 감정을 느꼈는데 어떤 감정인지 대절 봐봐. Had missed out on the most important first moment of his son's life. 우리 요거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 콘서트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어. 길 가다가 했을 때 그걸 생각할 수도 있어. 직관 가거나. 요즘엔 다 뭐해? 핸드폰 꺼내가지고 눈으로 봐? 이걸로 봐? 이걸로 보지. 그 상황인 거야. 왜 애통해 했는지. 사진을 찍고 사진을 완성도 있게 하려고 이 아빠는 봐봐. 그 아들의 탄생에 인생에서의 그 최초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캐치를 했어. 놓쳤어. 이미 놓쳤다고 한 거야. 놓친 이후에 그 감정이 어떻게 된 거야? 애통한 걸로 이어진 거지. 납득되세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쉬워. 뭐 카메라 이건가? 하는데 살펴보면은 뭐가 많아? 트릭이 많아. 버스로 돼 있으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아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한 번 더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애통했는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Looking through the camera lens. 봐봐, 초점 맞춰야 되지. 사진 잘 나와야 되니까 이 사진 작가로서의 아빠는 애한테 집중해, 렌즈에 집중해. 렌즈에 집중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게 글을 어떻게 만든 거야? 여기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씬은요. 위에 있는 the first moment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순간간은 붙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선생님 카메라로 보지 않아요?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글쓴이의 의도는 하나를 거쳐서 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detached 얘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게 했으니 그렇게 동떨어지게 됐네 했기 때문에 뭐야? meant 얘가 3번과 4번 둘 다 맞게 되는 거겠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 이게 나오잖아. 얘가 포인트야. 밑줄. He was just an observer. 자기 아들인데 사진 찍느라 아빠의 역할이야. 사진 작가야. 사진 작가 관찰자. 요거예요. Not experiencer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얘를 이해할 때 뭘로 생각하면 돼? 아빠라고 생각하면 돼. 한 명의 아빠가 아니라 단지 관찰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지고 동떨어지고 했었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Teach yourself에서 teach oneself는 독학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생략된 주어와 함께 yourself로 수일치 격일치 시켰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일단은 way까지 먼저 나눌게요. 왜? 대시 나와 있으니까. 자, 어떠한 방식으로 카메라를 쓰려고 독학을 하라고 권유를 하냐면 대절이한 방식으로 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뒤에 5번이 답이거든요. 체크.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의 that은 관계 대명사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수식을 하고 있다. 자, regret experience라고 했으니까 ongoing은 continue의 의미야. 진행되고 있는 거. 즉, 이 사람의 그 경험이자 고민은 뭐였어? 내가 거기에 그냥 제3자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거를 무시하려고 독학하라고 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해보려고 해야 돼. 그거를 관심을 가지려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리그렛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무시하는 문맥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거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concern 또는 뭐 consider, think of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애매한데 하잖아. 뒤에 by ing 구문으로 조금 더 힌트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By truly looking at things. 실제로 진짜로 그 상황을 보려고 하고 이해를 하고 알아채야 돼. 뭐가? What is beautiful and meaningful? 무엇이 아름답고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건지를 판별을 하라는 거야. 알아채라는 거는. 됐나요? 어떤 건 기록 남겼을 때 그러니까 자기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글쓴이가 요구하는 가치는 뭐야?
사진 찍는 데만 너무 하지 말고 자기가 아쉬움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야?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 보든가 아니면 세팅을 하고 내가 들어가 있던가. 그걸 위해서 teach yourself 이렇게 하라는 거겠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는 어렵진 않아. 아까 뭐 철학 그런 거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근데 문제는 뭐야? 문맥의 낱말의 뉘앙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요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결과지를 보고 판별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아니면 진도랑 연관되는 부분.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걸로 여기까지.